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씩은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을 가슴 깊이 눌러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결국 혼자 남겨졌다는 그 허망함이 지워지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이별하고 난 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이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진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전쟁터를 다녀온 사람들이나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오랜 관계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 이런 경험들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불쑥불쑥 고개를 들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시니어들이 새로운 사랑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도 사랑은 두렵습니다만 시니어들은 그 두려움 위에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와 기억의 무게가 더해져 있습니다. 한번 크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다음번에는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몸이 먼저 거부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새 출발을 해도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몸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트라우마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것에 흔들리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진지하게 관계를 대했고 그만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억지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아직도 그 기억이 아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잊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덮어두면 잠시 보이지 않을 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느낀 감정,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을 때의 느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을 그대로 종이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면서 그 감정이 조금씩 저에게서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가득 찼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글쓰기는 정말 훌륭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특히 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고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새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거의 사랑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소중한 시간은 영원히 내 인생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랑 위에 또 다른 사랑의 층을 쌓는 것입니다. 인생은 덧쓰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이나 이별로 상처받으신 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는 다짐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새로운 관계 앞에서 마치 두꺼운 벽처럼 작동합니다. 이 벽을 억지로 부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 벽이 왜 생겼는지, 그 벽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는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한번 크게 다쳤으니 다시는 그런 상황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그 경보가 너무 예민해져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울려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경보가 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도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보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내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해보는 것,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보는 것,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 몸과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안전의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만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살아왔는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앞으로의 사랑도 깊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기에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잃어받기에 소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관계 속에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로서만 존재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밥을 짓던 손이 갑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그 사람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얼마나 크던지요. 처음에는 그 빈 시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바쁘게 지내야 덜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마취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그 빈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슬픔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가 왔구나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감정들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감정은 무시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만 인정해주면 조용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바빠서 손을 놓았던 것,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텔레비전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것, 책을 좋아했는데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내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스케치북 하나 사서 아무 그림이나 그려보고 오래된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왜 새로운 사랑과 연결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나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충만해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불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다가가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편안한 상태에서 다가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들의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에서 비롯된 급함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오히려 빠르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긋나면 이전의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좋아하는 곳을 혼자 산책하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자기 사랑의 행위들이 쌓여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느냐고 그냥 자식들이나 바라보고 살지 왜 괜한 짓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산책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새 사랑을 막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다쳤던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1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과거의 나, 상처받았던 나, 때로는 실수도 했던 나, 그 모든 나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관계는 언제나 그 내면의 갈등이 밖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반면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훨씬 더 여유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상대방에게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만남 자체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젊은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환경이 줄어들고 소개를 받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나서자니 어색하다고 느끼십니다. 그 막막함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머리로는 한번 만나보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오면 배가 아프고 자꾸 핑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참 후에야 알았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또 아프게 되는 상황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 오히려 조금 편해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크게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두려움은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연애나 관계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어차피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힘들어하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적지를 너무 빨리 정해두면 오히려 그 과정이 왜곡됩니다. 시니어들의 만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에서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충분히 살아온 시니어들의 만남에서는 그 포장지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빠르게 읽어냅니다. 꾸며진 이야기보다 진심 어린 솔직함이 훨씬 더 강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상처도 있고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시간을 들여야 쌓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서로에게 편안함이 생기면 그 깊이가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시작해야 나중에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그냥 흘려듣거나 화제를 바꾸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 관심을 보이는지,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걱정해주는지, 이런 작은 반응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려 하거나 조언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들어주는 것이 더 귀합니다. 시니어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해결책보다 공감입니다. 당신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해한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과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차이를 발견했을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반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어디에서 맞춰갈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시니어들의 관계에서 서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 전체가 담긴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고 상대방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 만남을 이어가면서 설레임을 느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설레임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설레임은 서서히 익숙함으로 바뀌고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 되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두근거림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관계의 깊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설레임은 관계의 시작이고 편안함은 관계의 완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시니어에게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가족이라는 존재입니다. 시니어들의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의 시선과 반응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처음에는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처음에 제가 새로운 분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관계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의리 때문이기도 하고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신들과의 관계가 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변화 자체가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반대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반대를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반대가 부모의 행복을 완전히 가로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해도 그 헌신이 자신의 나머지 삶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급하게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새로운 분을 빨리 소개하려 하거나 자녀들이 좋아해 주기를 강하게 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시간을 두고 자녀들이 스스로 적응할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과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상대방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상대방과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의 존재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반대로 자녀들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천천히 형성될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재산 문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더럽혀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상처와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재산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들의 관계에서 함께 살 것인지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만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는 방식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억지로 같이 살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으로 갈등을 겪는 것보다 각자의 자유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옳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도 시니어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팠을 때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내가 아팠을 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를 기댈 수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신뢰가 쌓인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감정만으로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것보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듭니다. 시니어들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관계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따뜻함은 젊은 시절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의 사랑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하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사랑은 훨씬 더 단단하고 깊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고 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와 한계와 불완전함까지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혼자라는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나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혼자인 것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비로소 누군가를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넘쳐 상대방에게 닿는 사랑,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나 조건 같은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길을 걷다가 힘든 사람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가져다 주는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이벤트보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화려한 여행이나 값비싼 선물보다 매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더 큰 위안이 되는 것이 시니어의 사랑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표현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고마운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말하지 않음이 쌓이면 서로가 소홀해지고 결국 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감사의 말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표현은 관계의 물과 같습니다. 주지 않으면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기 나름의 갈등 처리 방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방식을 택하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두 방식이 만나면 큰 충돌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꺼내면 더 화가 나고 반대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침묵으로 일관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면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리 알려주고 상대방도 자신의 방식을 나눠주면 갈등의 순간에 그 행동이 거부나 무시로 오해되지 않습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갈등을 잘 풀어낸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져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이 진짜 지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며칠간의 냉랭함을 단번에 녹여내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렵다면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니어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나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아직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지고 내 말에서 위안이 전달되고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그리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그리움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두렵고 또다시 아플 것이 무섭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 너머에 있는 것, 따뜻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함께 걷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 소박한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가진 채로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흔적이 있기에 더 진하게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수록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혼자 웅크린 채 보내기에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